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과학 3단원 빛과 파동 1강 물체를 보는 과정과 상 시작하겠습니다. 1. 빛의 반사와 굴절.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광원입니다. 광원에는 태양, LED 등 촛불 등이 있습니다. 물체를 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의 성질을 봅시다. 빛은 같은 물질 내에서는 직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진행 방향이 바뀌거나 꺾입니다. 빛의 반사는 직진을 하다가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반사이고, 빛의 굴절은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이 굴절입니다. 반사와 굴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어가 있습니다. 법선,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이 있습니다. 법선은 반사하거나 굴절할 때 경계면의 수직인 선입니다. 거울에 경계면이 있고 여긴 공기와 물 사이에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경계면이 있습니다. 경계면의 수직인 선, 이것이 법선입니다. 입사각은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빛, 이것을 입사하는 빛이라 하고, 이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것이 입사각입니다. 반사각은 반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빛이 반사가 되었습니다. 반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이 반사각입니다. 빛의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입니다. 30도로 입사하면 반사각도 30도입니다. 빛의 굴절을 보면 들어오는 빛, 입사하는 빛,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이 입사각입니다.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입니다.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직진을 냈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왼쪽으로 꺾입니다. 법선과 굴절하는 빛, 꺾인 이 빛을 굴절하는 빛, 굴절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 이것이 굴절각입니다. 굴절에서 입사각이 점점 커지면 굴절각도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공기, 물 경계면에서 빛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레이저를 쏘는 실험을 해보면 빛이 꺾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빛의 굴절은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습니다. 빛이 직진을 했다면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공기에서 물로 가면 직진하는 빛에서 왼쪽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습니다. 빛의 성질은 한 물질 내에서는 곱게 나아가는 직진을 한다. 거울의 경계면에서는 진행 방향이 바뀌는 반사를 한다.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여버리는 굴절을 한다. 그래서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이 있습니다. 이 물체를 보는 과정. 물체를 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을 볼 때에는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볼 수 있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가 보입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끼고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닿으면 반사가 되어서 안경의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반사, 여기에서는 굴절이 되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이 물속으로 굴절되어 들어갑니다. 물속의 물체에 빛이 닿아서 빛을 반사합니다. 반사된 빛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옵니다.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다시 꺾여서 굴절이 되어서 나옵니다. 굴절되어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물속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물체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 거울은 면이 이렇게 평평한 것이 평면 거울입니다. 볼록한 것은 볼록 거울, 오목한 것은 오목 거울인데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을 봅시다. 상은 거울에 비친 물체 모습이 상인데 거울 면의 모양에 따라 크기 모양이 다릅니다. 평면 거울에서는 물체를 보면 여기 나무 모형이 있습니다. 나무의 맨 윗부분에 빛이 닿으면 빛이 이렇게 진행하면 거울면에 반사가 되어서 진행하고, 또 이 빛은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이 빛은 이렇게 진행하겠죠.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은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끝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눈에 들어온 이 빛 두 개를 보면 위에 있는 이 빛은 경계면에서
수직인 법선을 그었습니다. 법선에 대해서 들어오는 빛, 입사하는 빛, 이것이 입사각. 반사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으니까 이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빛은 이렇게 들어오면, 법선을 이렇게 끄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반사된 이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볼 수 있는데, 상은 어디에 맺히냐면 빛이 만나야 상이 맺히는데 지금 빛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죠. 빛이 한 점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연장선을 껐습니다. 연장선을 꺼 만나는 점을 보면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맨 위점, 이것이 여기에 맺힌 거죠. 상이 거울 뒷면에 맺힙니다. 이 맨 아랫부분은 또 진행한 빛이 경계면에서 법선을 끄면 입사각과 반사각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되죠. 그 다음 이 밑에 눈에 들어온 이 빛도 경계면에서 법선을 끄면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같은 방향으로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만나질 않죠. 그래서 연장선을 이렇게 껐습니다. 이것이 만나는 점입니다. 아랫부분이 여기고 윗부분이 여기니까 하나하나 점들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상이 맺힙니다. 상은 이 물체에 대해서 바로 선 상, 똑같은 상이죠. 거울을 아침마다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의 위치는 이 거울의 반사면에서 물체까지 거리, 상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 면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의 상의 특징을 보면 항상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 생깁니다. 물체 크기와 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상은 거울 중심으로 물체까지 거리, 물체 거리, 상까지의 거리, 상거리, 이것이 똑같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물체 거리, 상거리가 똑같다. 물체 크기, 상의 크기도 똑같다. 빛의 반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평면 거울은 거울면이 평평합니다. 평면 거울의 상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 물체 크기, 상 크기가 같다. 거울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물체 거리, 상거리가 같습니다. 이 평면 거울의 이용은 전신 거울, 손거울, 자동차 후방 거울, 잔망경, 만화경의 평면 거울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후방 거울은 운전석 앞 위쪽에 붙은 넓은 거울입니다. 뒷면을 비춰줍니다. 이것도 평면 거울을 이용했습니다. 4. 구면 거울에 의한 상.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구면 거울에는 반사면이 노란 게 반사면입니다. 반사면이 볼록한 것과 오목한 것이 있습니다. 볼록한 것을 볼록거울, 오목한 것을 오목거울이라 합니다. 구면 거울, 볼록거울, 오목거울과 평면 거울, 모든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합니다. 거울면의 모양, 볼록거울, 오목거울, 모양과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1. 볼록거울. 볼록거울의 큰 특징은 빛을 퍼지게 한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반사 모습을 보면 이 볼록한 면에서 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빛은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났는데 경계면을 꺼보면 여기에서 경계면, 여기 경계면, 여기도 경계면, 평면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면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선을 이렇게 꺼보면 입사각, 반사각, 서로 같은 반사 법칙에 따라 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법선과 진행한 빛이 각도가 똑같으니까 입사각 0도, 반사각 0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여기 법선을 꺼보면 입사각, 반사각 같다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전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볼록거울에다가 실험을 해봅시다.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물체는 이렇게 거울 앞에 있습니다. 평면 거울을 볼 때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거울을 비춰보죠. 그러면 우리는 거울 뒷면에 보이죠. 똑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근데 볼록 거울은 반사면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평면 거울도 연장을 내서 상을 받죠. 볼록 거울도 연장을 했는데 반사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를 비췄더니 물체보다 상이 조금 더 작습니다. 축소되었는데 바로 선 상이 보입니다. 물체가 이렇게 거울 앞에 있는데 거리가 좀 더 멀어졌습니다. 멀리 있을 때 물체가 좀 더 작아졌습니다. 아주 멀리 있으니 더 작아졌습니다. 모두 다 이 상들은 바로 선 상입니다. 그리고 상의 크기는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물체보다 상이 작아서 작으면 이 주변의 경치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은 범위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볼록 거울은 점점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작고 바로 선 상을 볼 수 있다.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작고 바로 선 상. 볼록 거울의 큰 특징은 빛을 퍼지게 한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볼록 거울의 특징입니다. 상의 특징, 작고 바로 선 상. 멀어질수록 더 작아진다. 빛을 퍼지게 한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2. 오목거울. 오목거울의 큰 특징은 빛을 한 점에 모읍니다. 평행한 광선이 들어왔는데 한 점에 모아집니다. 경계면을 꺾고 법선을 껐습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 되니까 안쪽으로 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경계면을 꺾고 법선을 끄면 입사각, 반사각 같다 원리에 의해서 안쪽으로 반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대로 되돌아가죠. 여기에 한 점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성질, 그게 오목거울의 특징입니다. 물체를 오목거울 앞에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물체는 거울 앞에 있습니다. 물체를 오목거울 가까이 두었더니 확대된 바로 선 상이 나왔습니다. 멀리 했더니 상이 뒤집혔습니다. 거꾸로 선 상이 생겼습니다. 아주 멀리 가져가니까 점점 상이 더 작아졌습니다. 오목거울의 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큰 바로 선 상,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 선 상인데 멀리 갈수록 더 작아지고 거꾸로 된 상입니다. 오목거울의 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물체보다 큰 확대된 바로 선 상이거나 멀리 있을 때는 작고 거꾸로 선 상입니다. 큰 바로 선 상, 작고 거꾸로 선 상, 이게 오목거울의 특징입니다. 오목거울도 숟가락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숟가락이 작고 곡률 반경이 맞지 않아서 가까이 있는 실험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으로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 보면 거꾸로 선 상이 점점 멀리 할 때 작아진다는 걸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명거울의 이용을 봅시다. 볼록거울의 이용은 볼록거울은 넓은 범위를 보기 때문에 도로 안전거울, 구분 도로에 둡니다. 편의점 거울, 넓은 경치를 담아서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면까지 넓은 면을 담아주니까 사고를 방지합니다. 도로 안전거울과 편의점 거울은 볼록거울을 이용합니다. 자동차 측면거울도 볼록거울을 이용하는데 평면거울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두 종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볼록거울의 특징, 넓은 범위를 볼 때 사용한다. 오목거울은 상을 확대할 수 있죠. 상을 확대하는 이 성질 때문에 치과용 거울, 충치를 치료할 때 치과용 거울을 놓으면 그 부분이 확대가 되어서 충치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용 거울은 오목거울입니다. 태양열 조리기는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오목거울의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한 점에 모아주니까 요리를 할 수 있죠. 손전등은 빛을 한 점에 모아주기 때문에 어두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도 빛을 한 점에 모으기 때문에 시야를 밝혀주죠. 교통사고를 방지합니다. 성화치아도 빛을 모아서 불을 붙입니다. 오목거울의 성질, 물체를 확대하거나 빛을 모을 때 사용합니다. 렌즈의 현상.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했습니다. 렌즈는 중앙이 두꺼운 곳을 볼록 렌즈, 중앙이 얇고 양 가장자리가 두꺼운 곳을 오목 렌즈랍니다. 볼록 렌즈를 보면 볼록 렌즈의 성질은 빛을 한 점에 모은다, 크게 확대합니다. 오목거울하고 성질이 똑같죠. 볼록 렌즈, 오목거울은 렌즈는 굴절되고 거울은 반사하지만 상의 특징이 거의 같습니다. 볼록 렌즈의 성질이 빛을 한 점에 모으죠. 굴절이 될 때 굴절의 성질은 항상 두꺼운 쪽으로 굴절합니다. 중앙이 더 두꺼우니까 중앙 쪽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약간 꺾이고 또 꺾였죠.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부 꺾였습니다. 중앙은 직진합니다. 여기에서 또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니까 한 점에서 모입니다. 빛을 한 점에 모으는 성질입니다. 상을 작도할 때 보통 이 중앙을 이렇게 끄었을 때 직진해서 여기서 바로 꺾이게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직진해서 꺾이게 이런 식으로 편의상 주로 작도를 합니다. 렌즈는 물체가 렌즈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안경도 렌즈이죠. 근데 물체는 앞에 있는 걸 보고 있죠. 물체가 우리 눈하고 렌즈 사이가 아니라 렌즈 밖에 있죠. 그래서 물체가 렌즈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렌즈 뒤쪽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아주 멀리 있을 때를 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볼록 렌즈는 상을 확대합니다. 대표적인 볼록 렌즈가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는 가까이 하면 상을 확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멀리 가져가면 갑자기 이것이 거꾸로 보입니다. 점점 멀리 가져갈수록 작아졌습니다. 볼록렌즈의 상위 특징을 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 큰 바로선상, 물체보다 큽니다. 바로선상입니다. 근데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 선상이 생깁니다. 아주 멀리 있으면 더 작죠. 그래서 볼록렌즈의 상위 특징은 작고 거꾸로 선상과 큰 바로선상, 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멀리 갈수록 더 작아진다. 이것은 오목거울의 상위 특징과 똑같죠. 오목거울의 상위 특징은 가까이 있을 때 큰 바로선상, 멀리 있을 때 작고 거꾸로 선상이죠. 오목거울과 볼록렌즈는 상위 특징이 똑같다. 렌즈는 굴절, 거울은 반사를 이용한 게 차이점입니다. 이 오목렌즈,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볼록거울의 특징과 똑같죠. 볼록렌즈, 오목거울, 오목렌즈, 볼록거울 이렇게 연결지읍시다. 평행하게 들어온 이 빛이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니까 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빛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연장선을 이어주니까 만나죠. 이것이 오목렌즈의 특징, 빛을 퍼지게 한다. 물체는 렌즈 뒤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작고 바로 선상입니다. 멀리 있을 때 좀 더 작아졌고 아주 멀리 있을 땐 더 작아졌습니다. 오목렌즈의 상의 특징은 작고 바로 선상, 거리를 점점 멀리 했을 때 가까이 멀리 아주 멀리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 볼록거울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렌즈의 이용, 볼록렌즈는 원시용 안경, 확대경, 물체를 크게 확대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노안용으로 쓰이는 그 원시용 안경은 볼록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은 빛을 모을 때 이 성질을 이용했죠. 현미경과 원시용 안경, 확대경은 볼록렌즈를 이용했습니다. 오목렌즈는 건시용 안경, 자동차의 안개 등에 이용합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거나 빛을 퍼지게 할 때 이용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건시에는 오목렌즈를 사용합니다. 중앙이 두꺼운 볼록렌즈, 가장자리가 두꺼운 오목렌즈, 어디에 이용하는지 기억합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구명거울에 들어오는 빛의 경로로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이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에서 보면 되겠죠. 볼록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죠. 1번, 이게 맞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목거울은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1번, 4번. 이 렌즈를 통과한 빛의 진행 경로로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렌즈에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건 2번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것.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5번입니다. 2번, 5번. 2번,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이 이용되는 예를 각각 고르시오. 볼록거울은 작고 바로 선상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안전거울, 편의점 거울 이게 되겠습니다. 볼록거울은 넓은 범위를 실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목거울은 확대하거나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습니다. 치과용 거울, 물체를 확대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태양열 조리기, 빛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은 BDF입니다. 자동차 안개등은 오목렌즈를 이용하죠. 오목거울의 특징, 크게 확대하거나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3번, 다음은 책상에서 전등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1. 책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하며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한다. 2. 책을 보는 과정을 쓰시오. 광원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 책에 도달하면 책에서 반사를 합니다.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거울에 빛이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반사되고 있다. 1. 입사각과 반사각에 기호를 쓰고 A는 무엇인가? 입사각은 C, 반사각은 D입니다. A는 법선입니다. 2.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습니다. 서로 같다. C와 D는 같다. 5번.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경계면에서 굴절이 되었습니다. 1. 빛은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다. 맞습니다. 2. 입사각은 30도이다. 틀렸습니다. 3. 입사각은 60도이다. 맞습니다. 입사각은 이것입니다. 4. 입사각이 커지면 A는 작아진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A는 커진다. 5. 입사각이 커지면 A도 커진다. 이게 맞습니다. 6. A는 굴절각이라 한다. 맞습니다. 6번. 평면거울 앞에 물체가 놓여 있다. 1. 평면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쓰시오. 물체와 같은 크기, 거울을 중심으로 상은 서로 대칭이다. 물체 거리, 상 거리가 같다. 2. A가 1m라면 물체와 상까지 거리는 A가 1m이면 B도 1m입니다. 물체에서 상까지 거리는 2m. 7번. 거울면에서 빛이 반사하는 모습과 그 상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A는 볼록거울, B는 오목거울입니다. A는 빛이 퍼지고 B는 빛을 모으고 있습니다. C는 확대된 상을 보여주고 D는 작고 바로 선 상입니다. 1. A는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볼록거울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2. 치과용 거울은 A 거울을 이용한다. 치과용 거울은 확대해야 되는데 오목거울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A 거울이 틀렸고 B 거울.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3. B는 확대하거나 빛을 한 점에 모은다. B는 빛을 한 점에 모으고 있고 확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4. A는 볼록거울이고 B는 오목거울이다. 맞습니다. 5. 물체가 B에 가까이 있으면 물체보다 큰 바로 선상이 생긴다. 맞습니다. 이게 C입니다. 6. 물체가 B에 아주 멀리 있으면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크고가 틀렸죠.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 AB에서 관찰 가능한 상을 CD와 짝지어 보시오. 볼록거울에서 볼 수 있는 게 작고 바로 선상 D입니다. A와 D. 그리고 오목거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확대된 상도 보이고 작고 거꾸로 선상도 볼 수 있는데 C도 볼 수 있죠. 그래서 B, C. 8번. 왼쪽 보기 중에서 볼록거울에서 관찰 가능한 상. 볼록거울은 작고 바로 선 상입니다. B. 한 가지죠. 오목거울에서 관찰 가능한 상은 크고 바로 선 상도 볼 수 있고 물체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 두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A와 D. 9번. 렌즈에 빛이 진행하여 굴절하는 모습이다. A는 볼록 렌즈, 가운데가 두껍습니다. B는 가운데가 얇고 가장자리가 두껍습니다. 오목 렌즈입니다. A는 빛을 모으고 있고 B는 빛이 퍼지고 있습니다. 1. 근시용 안경에 이용하는 것은 작고 바로 선상이죠. B가 되겠습니다. 오목 렌즈입니다. 2. 원시용 안경에 이용하는 것은 크게 확대되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A. 볼록 렌즈입니다. 3. A에 의한 상의 특징. 볼록 렌즈의 특징은 큰 바로 선상, 작고 거꾸로 선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록 렌즈의 상의 특징은 크게 확대하는 성질, 빛을 모으는 성질. 볼록 렌즈는 오목거울과 상의 특징이 같습니다. 4. B에 의한 상의 특징은 B는 오목 렌즈입니다. 작고 바로 선상, 빛을 퍼지게 하고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과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